이 장일 교수님이 녹화가 건의된다 해가지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녹화가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교육원 설명원을 별도로 해가 올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의회 황재용 의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전략자문연구소 김경호 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문경산업발전협의회 박인수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장일 박사님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감홍사가 병해충 방제 교육 며칠 전에 문경 감홍사가에 대한 병해충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날 교육이 있었는데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니까 강사님이 촬영은 안 된다 하여 제가 강의를 듣고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강사는 한국가수병해충 예찰센터, 예찰연구센터의 장일 이사장님입니다. 그분은 군위에 있습니다. 군위에 있는 강사님인데 병해충 관련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병해충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하였는데 요점에 대해서만 제가 우리 구독자님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주 요점은 감홍에 대한 농약 사용권인데 감홍 말고 기타 부사라든지 다 적용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감홍만 뭐 특별한 방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감홍에 대해서는 이제 육아기 때는 특히 주의를 해야 되지만 그 나머지는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점촌에 있는 강당에서 했는데 한 450명 정도 왔습니다. 제가 교육을 받아봤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만큼 방제, 작년에 갈반하고 탄저병으로 인해 가지고 수확도 못한 농가도 있고 이렇게 하여 방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아주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분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농약에 대해서 농약 회사마다 효과가 뭐 차이가 있느냐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농약 회사들마다 농약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농진청에서 허가받을 때 그 조건에 어느 정도 조건에 부합하면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실사용하는 사람이 농약이 효과가 없는 그런 약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농약에 대해서는 농약 저항성에 대해서 잘 알고 농약을 칠하는 겁니다. 농약 저항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저항성 있는 농약에 대해 침투 이행성 종류는 칠 때 연속해서 반복으로 치지 마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과는 한 밭에서 계속 하기 때문에 불안병이나 역병이나 계속 발생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병하고 불안병이라든지 그런 병은 잎에 대한 병은 이제 일기 기상 변화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역병이나 불안병은 밀도를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는 불안병이 하상병보다 더 위험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불안병이 예를 들어서 작은 가지라도 있으면 즉시 제거를 해 가지고 밭의 밀도를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작은 가지라도 불안병이 있으면 소홀하지 말고 즉시 대처를 하여 전염이 안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톡과 가위를 쓸 때는 항상 불안병 가지를 잘란 가지는 소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가위나 톱을 사용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병에 대한 밭의 건강성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병에 대한 경각심을 지금보다는 하상범보다 자기는 더 위험하다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느낄 필요가 중요하다는 것을, 불안병에 대한 그거를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저병 균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탄저병 균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6종이 지금 이제 탄저병 균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는데, 새로 탄저병 균이 5개 해가지고 총 11개 탄저병 균이 발생 균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고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탄저병약도 한 회사 제품으로만 하면 안 되고 여러 회사의 탄저병을 골고루 사용하는 균이 여러 가지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살균제하고 치료살균제가 있는데, 예를 가지고 치료살균제는 될 수 있으면 병증이 없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보살균제 위주로 하고 병증이 나타났을 때는 치료살균제를 적극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살균제하고 치료살균제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제조회사에서 규정에 의해서 많이 금지되지만 우리 농부들이 사용하는 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보살균제하고 치료살균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좋다고 합니다. 이거를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탱크 믹서라고 이 장일 이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탱크 믹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탱크에다가 두 가지 약재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과나무에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는 냉해 서리 피해는 단순히 열매와 꽃에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 전체에도 강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냉해와 서리 피해는 아주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도 추위가 오면 온몸이 다 움츠러들듯이 사과나무도 그렇게 된답니다. 양분이 흐름도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나무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과 자체에도 많은 흠집이라든지 어떤 점이 생깁니다. 이런 거 저항성 사과나무에 대한 그 추위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해주는 게 이제 살리신산이라고 하는데 그런 호르몬 작용을 잘 해가 이겨내면 맛있는 사과, 좋은 사과, 흠집 없는 사과가 된다고 합니다. 저항성에서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저항성이라는 거는 결국은 약을 치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스트로빌루린 계가 카버리오, 프린트, 헤비치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보살균제하고 예를 들어서 다코닐하고 다이세넴 안트라콜 이런 거하고 같이 쩌면 갈반 효과에는 좀 좋다고 합니다. 살균제도 나오지만 새로운 살균제 개발은 지금 세계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일 이사장님이 그 불안병에 대해서도 특히 강조했는데 불안병이 하상병보다 더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안병 가지나 어떤 나무가 있으면 과감하게 제거하고 밭 주위에 두지 말고 그 다음에 가지가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기계로 자른다든지 어떻게 그렇게 하면 밭 전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밭 이외 지역으로 옮겨서 소각 처리를 하든지 별도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약을 불안병 약제 베프라든지 아테미를 치는데 효과가 거의 없답니다. 쳐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밀도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병 약제를 쳐봐도 효과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가지가 나타나면 즉시 제거하여 바깥 지역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안병 방제의 두 번째는 이제 즉시 제거하는 거고, 제거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확 후에 스케보로도액, 보로도액을 쳐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수확 후에 스케보로도액을 불안병 방제용으로 쳐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전정 시기를 우리는 가을 수확 후 11월 말부터 12월부터 전정을 하는데, 전정 시기를 겨울에 불안병에 걸릴 그 위험이 많기 때문에 전정을 늦춰 가지고 좀 하자, 세 번째 대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전정 시기를 그러니까 2월 초부터 한 두 달 정도 늦춰 11월, 12월, 1월을 하지 않고 2월 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4월 말까지 그래 끝내는 걸로 하면 불안병에 노출되는 시기가 많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무가 생장하는 시기에는 불안병에 노출되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 가을, 겨울 사이에 전정을 조기 전정하는 것을 좀 하지 말았으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케보로도액이 갈반하고 불안병 이런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갈반에는 저의 경우는 장마 시작 전, 그 다음에 홍래기 때 한번 치고 7월 장마가 보통 우리나라 7월 20일경부터 시작되니까 20일 전에 스케보로도액을 저도 쳐왔는데, 이제 장일 이사장님은 이야기는 6월 중순 정도 한번 치고 7월 중순 정도 그렇게 두 번을 치주면 갈반병이라든지 탄저병이라든지 일반 그 나무에 발생하는 재반병에 대해서 효과가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케보로도액을 한번 치는 것을 생각하고, 스케보로도액은 구리와 스케와 같이 섞은 거니까 그 물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치고 나가지고 이틀 동안 3일 동안 비가 오면 나무에 해가 되니까 비 오는 거를 주의하시고 물기를 주의하셔가지고 주의할 점만 하고, 그 다음에 스케보로도액 치기 전에 응애가 약이 잘 안 듣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애약을 방제를 한 뒤에 스케보로도액을 칠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탄저는 탄저균이 5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균이 활동을 시작하지만 나타나는 거는 7월 17일 정도 탄저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탄저가 발생되면 그 뒤로 잡기가 어려우니까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 가해하는 사람들의 자주 의견도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탄저가 발생돼도 내 밭에 탄저 발생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탄저 발생되면 거의 이제 숨기니까 자주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고 그렇게 하랍니다. 그 다음에 보조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전착제는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구로다 야사마사 선생님도 이야기하던
전착제를 써가지고 효과가 있냐, 그런 전착제, 일반 살균제에 전착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착제를 추가로 넣음으로써 그 약효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검증이 된 바가 없답니다. 그래서 전착제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구로도 야스마사 선생님도. 그러니까 전착제는 이제 확산제죠. 고르게 퍼지게 하는 건데, 고르게 퍼지게 하는 그거보다 꼼꼼히 약제를 방제를 하면 됩니다. 꼼꼼히 약제 방제를 하면 되지 굳이 전착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비가 온다는 데는 고착제를 쓰는 것이 중요하고, 전착제, 보조제는 될 수 있으면 농약 사용 시 사용하지 말라고 이 장일 이상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네요. 그 다음에 어떤 농약 외에 보조제를 써 살균에 탄저병에 좋다고 각 회사마다 그 선전하는데, 그 성분이 우리 이제 상처가 나면 소독제라는 거죠. 가산화수소. 소독제는 영양은 있는데 99% 효과가 없다고 보면 1%의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싼 약제를, 그런 보조제를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조제 탄저에 무엇은 좋다, 무슨 예를 갈반에는 뭐는 좋다, 그렇게 이제 신문주상이라든지 농민신문이라든지 이제 농약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농약방에서 가장 많이 남기는 농약이 보조제랍니다. 보조제에서 농약방의 수입에 거의 많이 차지하니까 그렇게 그거를 강조해가 농민들이 그거를 쓰고 자기 위안을 하는 거죠. 나는 물을 쳐니까 탄저 갈반 괜찮다, 그렇게 위안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보조제는 보조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약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초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하고, 제초제는 지난번에도 저도 한번 유튜브를 올렸지만 제초제 성분이 글리포세이트, 이게 발암 성분입니다. 미국인 10명 중에 8명이 소변에서 이제 검출됐다고 하는데, 그런 제초제 쓰는 것을 좀 유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더라도 예초기로 끈으로, 아니면 미는 그 기계를 장만해 가지고 사과밭이 건강한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제초제를 쓰면 그만큼 땅이 산성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치면 칠수록 사과나무가 중성에서 살기 좋은데 산성으로 변하면 사과나무도 건강해지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각종 질병에 노출되는 비율도 높아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사과나무에 대한 우리 농약의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도 건강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풀을 기름에서 또 베는 형식으로 그렇게 좀 해달라는 겁니다. 방제에 대해서는 정기 방제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 방제를 항상 생각하고, 비오기 전후에 그 정기 방제 생각을 하고, 비오기 전후에도 살균제를 주로 해가지고
중간 방제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며칠 전 그 강의에서도 2시간 반 동안 뭐 강의를 했지만 뭐 강의라는 게 그렇답니까. 한 반 시간은 뭐 이런저런 개인 사담도 들어가고 뭐 자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시간은 많이 잡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 이거가 거의 전부입니다. 방제는 밭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항상 예찰을 하고 잎도 관찰을 하고 잎이나 잎 두께라든지 그 다음에 나무에 대한 조미라든지 이런 거를 항상 밭에 가까이 다니면서 나무가 건강한가 그런 거를 살피면서 그러면 방제 대책도 나오고 잎의 상황을 봐가지고 방제가 조금 좀 땡겨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기상 상황에 따라서 또 비가 장기간 올 것 같다. 그러면 방제를 미리 하루 이틀 땡겨 가지고 하고 이런 그 기상과 밭 상황과 그 다음 나무 상황 세 가지를 생각을 고려를 하여 항상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강사님은 유튜브 촬영하여 올리도 좋다고 하지만 또 어떤 강사님들은 자기의 고유한 그 영역이라 지적재산권이라 하여 직접 촬영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은 그분들도 다 그 개인적인 그 지적 권한이니까 그런 점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강의 내용은 이것이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책자도 있는데 책자에도 뭐 탄저병에 대한 사진, 뭐 불안병에 대한 사진, 그 다음에 약재 종류에 대한 사진 뭐 그런 거 뿐입니다. 크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그 어떤 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교육을 받아도 항상 우리가 정성 들여 사과나무를 대하고 사과나무 상황을 파악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약재도 아까 전에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회사나 농진청 그 농약 인정받는 규정에 어느 정도 들어가면 거의 농약 수준은 효과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어느 약이 탁월하다고 이렇게 그런 약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만능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살균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 제가 유튜브에서 자주 올리는데 살균 그 말이 어폐가 뭐 구로도 야사마사 선생님도 그렇지만 살균 능력이 없답니다. 침투 이행성도 침투해가지고 뭐 죽이고 그런 게 아니고 잎에 들어가 침투해가지고 지금 병균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더 이상 번지지 않게 차단 벽을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살균제는 안으로 들어간 그 표면에 코팅을 해가지고 병균이 안으로 침범하지 않게 그렇게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살균제가 아니고 잎 코팅제라고 하면 됩니다. 그거는 뭐 구로다 야사 마사 선생님하고 안동대 전영호 교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농약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올해도 좋은 농사가 되기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그런데 하여튼 올해 부사도 예년과 같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여기도 요 나무에도 요는 언제 있는데, 요런데 그전에는 작년에는 요런데도 다 다니는데 에카가 가지로 다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는 쉬운데 작년 한 거 그렇게 많이 달리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음에 동영상 또 올리겠습니다.